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저는 지금 블루 엔젤 밭에 나와 있는데요. 블루 엔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단풍나무, 블루 엔젤, 그리고 블루 에로우, 파스티기아타, 노지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처음 심을 때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6월 달에 뜨거울 때 심었어요. 너무 잘 컸어요. 너무 잘 크다 보니까 지금 폭풍 성장을 해서 거의 2m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제일 뜨거울 때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작업을 하고 있고요. 뜨거울 때 심었더니 또 뜨거울 때 나가는 게 힘들게 하긴 하는데 나무들이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블루엔젤은 신초들이 색감이 굉장히 좋은 게 특징이고요. 신초들의 블루 색상이 이뻐서 제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포트 재배를 한 나무들을 심었기 때문에 그때 한여름 6월 달에 심었는데도 죽지 않고 잘 컸고요. 이렇게 된 아이는 이제 가뭄 피해입니다. 보통 이제 가뭄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한쪽이 말라서 죽기도 하고 가지 끝이 타기도 하고 잎 끝이 이제 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뭄 피해를 받던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펜둘라 자작나무, 수양 자작나무예요. 수양 자작나무인데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수시로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는 과정에서 지주대를 세우거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름에 물이 올랐을 때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블루 헤븐, 블루 헤븐도 색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블루 헤븐도 키우고 있는데 블루 헤븐이 블루 엔젤보다는 색상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파스티기아타가 이제 꽉 차 있는데 우선 화분에서 식재한 거하고 노지에 땅에 식재한 거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 굉장히 볼륨감이 좋습니다. 빵빵하게 크는 게 장점이고요. 벌써 1m에 하나씩 심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사이를 이제 솎아서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밥이 굉장히 잘 차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에메랄드 그린하고 서양 측백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선 강인하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고요. 파스티기아타 같은 경우는 저기 에메랄드 그린을 다 죽었을 때 파스티기아타는 하나도 안 죽었으니까 굉장히 강인한 거는 이제 증명이 되었는데, 모양도 이쁘니까 더더욱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루 에로우는 서구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서구적인 느낌을 나는 그런 수영 조경수로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선 스카이로켓보다는 블루 에로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로켓은 이식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건풍에도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죽는데, 블루 에로우 같은 경우는 그 이식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잘 안 죽는다. 스카이로켓에 비해서 이제 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강인한 걸 찾으실 때는 블루 에로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구적인 느낌. 사실 이 서구적인 느낌이 단점이 뭐냐면 조경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수적인 조경에서 너무 서구적이면 좀 관공서나 이런 설계 쪽에서는 회피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색다른 느낌, 이국적인 느낌이나 이런 관광지 카페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관공서에서 조경을 할 경우는 약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블루 엔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첫사랑이죠. 블루 엔젤을 처음에 접해서 심어서 키웠을 때 제가 사실 재미를 좀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밭에 가득 채운 게 아니라 농장에 울타리로 심었어요. 농장에 울타리를 1m씩 하나씩 심어가지고 키워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농장 1,500평에서 울타리로 심어서 그 나무들이 이제 판매됐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블루 엔젤 그때 이제
심은 아이들을 삽목해서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그때 심은 아이들보다 훨씬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출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작업을 하면서 지금 판매가 되는데, 식재를 할 경우 제일 중요한 건 블루 엔젤이나 이런 상록수, 침엽수 계통 울타리로 심거나 할 경우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물만 잘 주시면 됩니다. 나무를 잘 살리는 건 거의 90%가 물 때문에 나무가 살고 죽는다. 보통 이제 물이 부족 현상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잘 안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주고 나서 겉에서만 뿌리게 되면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은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적으로 나무가 식재 후에 뿌리가 그나마 좀 내리게 되는 시기는 45일 정도 이상은 꾸준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5일 정도가 되면 잔뿌리가 좀 내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 해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주셔야 돼요. 나무를 굴치할 때는 이렇게 스탬프 자를 준비하는데 지금 보시면 1m 9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키를 재서 출하하게 되는데, 규격이 정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략적으로 이제 굴치를 하기보다는 꼭 이렇게 키를 잰 다음에 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현장에 출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을 잘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나무를 아무리 잘 키웠어도 분을 제대로 못 뜬다, 분이 안 떠진다, 분이 깨진다, 그리고 분이 못생겼다, 그러면 현장에서 빠꾸당합니다. 빠꾸당하게 되면 항상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이제 처음 출하할 때는 정말 이렇게 빠꾸 한번 당해보면 사람이 미쳐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농사져서 출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용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분을 떴는데 분이 엉망이에요. 근데 작업은 했는데 출하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촉박하게 출하하고, 그렇게 출하를 한 나무들이 현장에서는 분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되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 나무들을 다시 가식을 해야 되고 다른 나무로 준비해서 보내야 되는 현상도 생기고요. 현장에서는 또 난리가 나죠. 식재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식재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장 자체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감독관들이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나무를 갖다가 빠꾸시키기도 합니다. 규격이 안 나올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분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분을 정말 이쁘게 떠야지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무를 잘 키우고 나서 마지막 작업 분을 못 뜬다면 그거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의 이제 중요한 미적인 요소를 함께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 땅속에 묻히는, 그렇지만 이 나무가 제대로 분을 떴는지, 그리고 전문가가 떴는지, 그걸 보는 방법은 사실 분에 있습니다. 분이 얼마나 이쁘냐에 따라서 작업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분이 이쁜 거에 따라서 전문가다, 이 사람은 이쪽 농장은 기가 막힌 모습의 분을 떴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무의 실력을 분에서 많이 찾기도 합니다. 나무가 이쁜 거는 당연히 이뻐야 되고요. 분이 이쁘다, 분이 이쁘다면 전문가의 농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을 제대로 뜨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물만 잘 주면 잘 큽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물을
꾸준히 주셔야 돼요. 스프링클러 틀어놓으시고 하루에 2시간씩, 뭐 이틀에 2시간씩 주셔도 되고요. 최소 1시간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물이 충분히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하신다면 나무를 잘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 후에는 손으로 주는 것보다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물을 틀어주시는 거. 뭐 수도꼭지에다가 일반 스프링클러 연결해서 틀어주시고 물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격이 넓을 때는 그 스프링클러를 옮겨가면서 물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 물을 주는 것보다는 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충분히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